우리 수속 체크 일단 하고요. 볼게요. 일요일 요식거는 수속도 안 주신 것 같은데? 강민서, 예. 김도연, 네. 모자 쓰고 왔어? 자, 김민현, 신지훈, 안녕하세요. 자, 안예은, 예은. 자, 이준찬, 네. 장범찬, 범찬이 안 왔어요? 헐. 최준호, 안녕하세요. 오늘 안 늦었네? 황상현, 네. 안민석이라 그랬죠? 네. 교재 없는 사람 누구라고? 자, 새 교재 없으신 분, 1등급 만들기 없으신 분. 자, 하나, 둘, 넷. 자, 오늘부터요. 2학년들은 그냥 내신대로 들어가요. 그죠? 자, 우리 방학에 저거 하셨던 분들 얘기했듯이, 자, 1단원은 진짜로 내용은 진짜 심플해요. 그래서 뭐 배워야 될 내용이 뭘밖에 없어. 근데 그거 가지고 미친 듯이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거를 되게 여유 있게 막 썰 풀어가면서 할 시간 좀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양론 부분은 최대한 많이 풀어볼수록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문제 많네. 이거 안 와가지고 이제 당황했다. 아니, 다른 너 중학생들 사이에 섞여 있었어? 야, 동안이야. 티 안 나 거기에서. 네. 자, 그래서 말입니다. 저하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자, 미리 말씀 조금 드릴게요. 자, 2학년은 좀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3월에는. 그래서 제가 이거 드리는 이유는 도와주세요. 많이 드리고 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딴 거 저 보내주면 그냥 지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부족해. 그래서 어쨌든 아주 좋아져요. 보충을 하든 뭐를 하든 자 시키는 거 다 할게요. 뭐 이런 거 하시면 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속도는요 정상 속도에 맞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의 중상 난이도까지 풀 수 있는 속도를 제가 짜놨기 때문에 그 속도로 가는데 내가 기본이 부족해서 버거워 그럴 수도 있어. 자 그런 친구들은 주중에 제가 보충 불러서 어쨌든 백업해서 이 속도를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말 그대로 나쁘지 않은 숫자가 찍히게. 저는 나쁘지 않은 숫자라는 말은 1, 2 사이에서 무조건 찍혀야 돼요. 자 기말고사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때리면 자 외우는 거거든. 그래서 안 되면 그냥 외워도 되는데 중간고사는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수학하고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 자 여러분들이 가진 기본 학습 베이스 때문에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할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얘기하란 말이에요. 숨기지 말고. 그렇지? 선생님 저 실력이 그지 같아요. 알고 있어. 자 괜찮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 빠지지 마시고 숙제 밀리지 마시고 그죠? 도망가지 마세요. 자 2학년은요 도망가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와 있으면 쪼든 아니면 구슬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자 어쨌거나 할 수 있게 해드리는데 도망가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렇죠? 자 그러니까 꼭 좀 자 전투적으로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얘는요 주기율표고요. 자 당신들이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이고 화학을 선택을 했는데 주기율표 20번까지를 못 외운다. 말이 안 돼. 자 그러면 이 주기율표 애들은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제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기율표 20개 작성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오늘 집에 가서 그거부터 먼저 외우세요. 자 주기율표 한번 채워놓고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수소, 리튬, 베릴륨, 그 다음에 또 끼워져 있죠.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이고요. 자, 우리 조금 제가 말 빠를 거예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바빠.
자, 여기에 여러분들 이 원소 기호는 확실하게 다 써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게 된다 그러시면 자, 두 번째 단계 뭐가 필요해?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얘들을 본 적이 없어 솔직히. 그죠? 본 거 이거 하나잖아. 우리 집에 있는 알루미늄 호일. 그죠? 자, 근데 그거 이외에도요. 은백색 광택을 가지고 있고 전기 전도성이 좋은 금속이 있어. 근데 그거 어떻게 구별하지? 실험 다 써야 되는 건데 뭐 간접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요령을 알려드렸잖아요. 20번 이내의 원소들은요. 뉴음자 같은 금속이에요. 그냥 그렇게 외웁시다. 헬륨 제외하고는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비금속,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금속. 그렇죠? 나머지 비금속, 칼륨, 칼슘, 금속입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가 1단원은 기본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계산 문제, 킬러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자, 나머지 문제들은 쉽냐? 그렇지 않아. 단어가 되게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뭐 원소가 어떻고 원자가 어떻고 분자량이 어떻고 이런 얘기할 때 얘가 뭐 이온결합이냐 공유결합이냐 이런 거 갈 때 아는 아고 어는 어여서 뭐 미세하게 틀린 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 있어요. 그런 거 놓치면 킬러 놓친 거랑 똑같이 감점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생각해봐. 킬러는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해. 그죠? 자, 그러니까 그 운종을 푸는 거고 아니면 못 푸는 거야. 근데 만약 킬러 문제가 그 모양인데 자, 내용 문제에 어휘 문제 때문에도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 이래버리면 우리는 아예 공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주기율표 외운다. 그 다음 두 번째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구별한다. 자, 이게 왜 중요해? 그러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한 건 이온 결합이죠. 그쵸?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한 건 공유 결합이에요. 그쵸? 자, 그 둘은 엄청 차이가 있다 그랬어. 왜? 예를 들어 NA하고 CL하고 결합한 거, 그 다음에 수소하고 염소하고 결합한 거 뭐가 차이가 나?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 내는요. 이거 통합과학에서 배웠다. 이온 결합 물질이야. 자, 얘네들의 특징은 뭐야? Na 플러스 옆에 Cl 마이너스가 결합을 하긴 하는데 Na 하나 Cl 하나 결합이 아니야. 그치? 자, 이거는 수만이 많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다다다다 붙어서 사방팔방 파트너가 구별되지 않는 집성촌 이랬잖아. 그지? 사방팔방 옆집에는 오빠 살고 뒷집에는 여동생 살고 뭐 이렇단 말이야.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중에 야 1번 짝꿍이 2번이야 5번이야 그딴 거 없어 인 거죠. 자, 이걸 뭐라 부르냐면 결정구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결정구조와 얘는 차이가 뭐야? H와 Cl 사이의 결합은 파트너가 명확해. 1번, 2번이 파트너야. 3번, 4번이 파트너야. 그런데 커플들끼리 친할 순 있지. 그죠? 자, 그렇지만 파트너가 바뀌진 않아. 라는 거예요. 자, 1번, 2번이 파트너고 3번, 4번 파트너니까 가까이 있다가 만약에 얘네들 운동이 활발해져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얘네 따로 쟤네 따로지 이렇게 재배열해서 날아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파트너를 명확히 가지고 있는 독립된 알갱이 걔를 뭐라 불러요? 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분자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분자량 그러면 일단 분자를 지칭하는 말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NaCl의 분자량은 이러면 처음부터 틀린 말이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이런 말꼬리 잡는 문제도 포함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결정 구조인지 분자 구조인지 어떻게 알아?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다. 무조건 결정 구조가 이렇게 알아둘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에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은 분자 결정이야. 자, 분자는 굉장히 까다롭게 얘기하니까 이거 기억하자.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금속, 비금속 구별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주기율표 상에서 그러면 얘네 결합을 할 때 전하량 패턴. 이건 아시겠죠? 설마. 그죠? 자, 얘네 뭐야? 체외각의 전자 하나, 두 개, 세 개. 그래서 자, 8전자를 맞추기 위해서 언제 8전자 맞추지? 결합할 때. 지 혼자 있을 때는 어차피 정해진 전자가 있으니까 그걸 못 맞춰. 11번 나트륨. 자, 플러스가 11하고요.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면 자리가 8개 마련되어 있지만 하나만 채웠잖아요. 원자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 그런데 얘가 누군가랑 가까이 가서 결합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8개를 맞추는 방법을 선택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얘 8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빈자
문제에 7개의 전자를 뺏어 오던지 아니면 쿨하게 하나를 버리던지. 그죠? 자, 뭐가 쉬워? 하나 버리는 게 쉬워요. 그래서 플러스가 11하고 마이너스도 11였는데 자, 결합을 할 땐 전자 버려요. 그래서 뭘로 변해? 플러스 1로 잘 변해. 그쵸? 그러면 이거 버린 거 아무 데나 못 버려. 그럼 어떻게 누군가가 받아갈 수 있는 놈이 있어야 된다. 자, 얘는요. 17조 원소예요. 체외각의 전자 7개짜리. 그러면 얘는 전자 하나만 있으면 8전자 만족하는 애. 그럼 얘랑 천생연분인 거지. 이렇게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인데 이온 결합할 때 패턴 얘는 전자 하나를 버리고 플러스 1로 변해요. 자, 17쪽 애들은 체외각의 전자 7개니까 가져와서 마이너스 1로 변해요. 맞죠? 그지? 기본이지만 이거 헷갈리면 나중에 화학 반응 양적 관계에서 죽을 씁니다. 자, 그래서 꼭 제가 확인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최각의 전자 2개. 그럼 버리고 2 플러스로 잘 변하고 16쪽은요. 최외각의 전자 6개짜리. 자, 그러면 2개만 가져오면 좋겠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4쪽은 어떡하나요? 사실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얘들은요. 이온 결합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자, 쟤들은 비금속끼리의 결합인 전자쌍을 공유하는 결합만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쟤들은 이온 결합은 안 하는구나. 이게 정상적인 접근이에요. 이제 고2니까 제대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18쪽은요. 이미 전자 껍질을 다 채웠어. 그러면 얘들은 결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부분이에요. 주기율표 외워라. 두 번째 금속 비금속 구별한다. 자,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전하량 확인.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거 못해도 대충의 문제는 푸는데요. 선생님이 또 골탕 먹이려면 이런 것도 나와. 자, 탄산칼슘에 염산을 가하여 발생한 가하여 자, 가하여 발생한 기체 X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22g이더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기에서 양적인 관계 반응한 뭐가 얼마나 되냐? 반응한 탄산칼슘의 질량은 이렇게 나와. 그럼 뭐예요? 일단 반응을 통해서 누군가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화학 반응의 양적인 관계예요. 그쵸? 그럼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보통의 문제집들은 친절하게 여기에다가 CA, CO3 이렇게 준다잉. 그지? 근데 니네 선생님 안 줄 수도 있어. 그렇게 내기도 해. 겁나 치사하게. 자, 그러면 이걸 모르면 못 쓰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합물의 이름, 이온 결합의 화합물 화학식 쓰는 거는 적어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탄산칼슘 그럼 뭐예요? 양이온표 쓰죠. CA, 그죠? 탄산 뭐예요? CO3. 자, 근데 이게 2 플러스 2 마이너스임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2 플러스는 나왔지. 자, CO3가 2 마이너스인 건 어떻게 할까요? 다원자이온 8개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다원자이온 나는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은 써드릴게요. 자, 다원자. 자, NH4 전체 1 플러스 암모늄 이온입니다. 자, 이거 이제는 외우셔야 돼요. 이준찬아.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 이고요. 자, NO3 1 마이너스 질산 이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대충 보고 쟤 알아가 아니라 전하량과 정확한 이름까지가 머릿속에서 꿈속에서도 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그래서 자, 탄산칼슘 그럼 CaCO3 반드시 그냥 툭 튀어나올 수 있게. 자, HCO3는 1-예요. 그래서 탄산 수소 이온입니다. 자, CO3 2- 탄산 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SO4 2- 황산 이온입니다. 자, 그 다음 CH3CO 아세트산 이온이고요. MnO4 1- 과망가니즈산 이온입니다. 자, 다원자가 이게 단가요? 아니에요. 훨씬 많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8개만 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고등 과정에서 자주 기출되는 애들 다 분석했을 때요. 얘네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몰라도 찍을 수 있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화학적인 내용이 100개가 있으면 그중에서 제가 10개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반드시 외워주세요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학적인 내용을 다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 10개 알면 나머지는 10개를 베이스로 추론할 수 있는 기본 골격을 깔아놓는 거야. 자, 아무거나 시키는 게 아니고요. 계산된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주는 10개 중에 인간성 있게 8개만 내가 다 외워야지. 80점이면 잘한 거잖아. 초등학교 2학년짜리 우리 아들이 하는 대사지 고등학교 2학년인 네가 하면 안 되는 대사야. 알겠지? 10개 주면 10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 10개를 베이스로 나머지 100개를 찍을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근데 선생님 10개에 100점 맞으면 그 8개 외우면 저 80점인가요? 그게 안 돼. 자, 저 진짜로 열심히 고도로 계산된 값이니까요. 자,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는 빠짐없이 외우십시오. 자, 그러면 이거 탄산칼슘 CA 플러스 CO3 E 마이너스야. 그럼 1대1 결합해야 정기적으로 중성이겠죠. 그죠? 자, 그럼 염산 요 정도는 알겠지. 자, 그러면 HCl이랑 반응을 했어. 그러면 바깥 것끼리 안쪽 것끼리 재배열을 하겠구나.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지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가능하죠? 그죠? 자, 그래서 탄산칼슘 이렇게 하면 CO3구나. 사실 반대는 안 돼도 괜찮아. 왜냐면 이걸 보고 얘 이름이 누구니? 이랬을 때 모르겠는데요. 자, 그렇다고 문제되진 않아요. 서술형 정도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못 읽는 건 괜찮아. 그런데 이거 보고 얘를 쓸 수는 있어야 돼. 그죠? CA가 몇 개인지 CO3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명확히 알아야 화학 반응을 제대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가능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교재의 14페이지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자, 14페이지. 자, 1등급 만들기의 14페이지예요. 자, 앞에요. 화학의 유용성 부분은요. 제가 시간 나면 할게요. 시간 나면이 아니고요. 자, 내신 들어갈 때 제가 뭐 외워야 되는지 싹 정리해갖고 설명하면서 이거 외우세요. 얘는 빼도 돼요. 이 얘기 할게요. 자, 그러면 제 학교에서 거길 나가고 있기는 하겠지만 걔는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알잖아. 그쵸? 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14페이지에 있는 몰부터 우리를 슬프게 했었던 거잖아. 그죠? 여기서부터 뒤에 농도까지가 유기적으로 겁나 연결돼서 나중에 킬로까지 간단 말이야. 자, 저하고 방학 때 하셨던 분들은 대강 그래도 여기 잘 따라오셨는데, 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가보자고요. 자, 일단 몰이라는 개념부터 이해를 해봅시다. 자, 몰은요. 처음에 몰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 자, 근데 몰이 뭐예요? 라고 하면 이거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묶음이야, 묶음. 그쵸? 자, 우리가 한다스가 뭐야? 그러면 12개인 거잖아. 그지? 연필 한다스일 수도 있고 머리카락 한다스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자, 뭔가 묶음이라는 거는 낱개를 묶어서 덩어리로 만들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야, 그게 몇 개 한 묶음이야?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자, 그러면 1몰이라는 묶음은 몇 개를 의미하는 거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의미하는 말이다. 겁나 크네. 그지? 자, 그럼 이렇게 많이 묶는다는 얘기는 알갱이가 되게 많네. 그럼 이렇게 큰 덩어리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한 묶음으로 묶어. 그럴 필요가 있니 없니? 없어. 자, 우리가 묶음을 만드는 것은요. 효율성 때문이에요. 자, 내가 개수를 세고 싶어. 만약에. 자, 그러면 이 수업에 지금 몇 명 참여했지? 세면 돼. 그지? 왜 보이잖아. 너네 거대 생명체잖아. 그지? 그러면 숫자 세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눈으로 보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묶음을 큰 단위로 묶는다라는 말은 원래 알갱이가 되게 작구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화학에서 관심 가지는 바는요. 물질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거대한 이런 물질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이런 걸 만들거나 아니면 분해를 한다. 그러면 자, 만들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뭘 해요? 야, 이거 뭘로 만들어? 종류를 물어볼 거 아니야. 그지? 자, 그게 뭐예요? 원소란 말이죠. 그죠? 자, 수소, 헬륨, 리튬. 자, 이렇게 원소 기호를 썼을 때 쟤는 종류를 의미하는 거야. 자, 얘는 만약에 탄소라는 애랑 수소라는 애랑 산소라는 애로 이루어진 거야. 그럼 이게 원소야. 그죠? 자, 그런데 그럼
그럼 이것만 있으면 얘를 만드냐? 야, 동일한 종류로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그지? 그러면 너의 질문, 그 다음 질문. 몇 개 넣는데가 되는 거잖아요.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산소 몇 개 넣을 건데 이 알갱이의 의미가 원자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원소와 원자의 차이는 뭐야? 원소는 종류고요. 그 다음 얘는 알갱이야. 그러면 아하, 이거 탄소라는 애랑 수소라는 애랑 산소라는 알갱이가 몇 개씩 들어가. 이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세면 되지. 탄소 3개, 수소 4개 이렇게 세면 되는데 왜 안 되냐? 원자라는 게 크기가 너무 작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샤프심을 보시면 그 샤프심 흑연으로 되어 있어요. 흑연은 탄소만으로 이루어진 포도수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야 샤프심 10cm를 만들어봐. 그러면 근데 내가 힌트를 준 거야. 야 이건 탄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해? 탄소를 가져다 쓰면 돼. 근데 이 10cm를 만들려면 여기 안에 탄소가 몇 개나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저걸 만들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선생님 몇 개인가요? 네 샤프심 가지고 세봐. 그럼 어떻게 세요? 눈으로 봐봐. 자, 탄소가 보여? 안 보이거든. 그죠? 자, 그러면 숫자를 셀 수 없으니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볼 수 없을 만큼 크기가 너무 작아. 그렇다고 질량을 재기도 쉽지가 않아. 자, 그러면 내가 얘네들의 개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이거 한번 비유적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만약에 제가요, 제 체중을, 자, 내주는 질량을 알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양팔 저울 위에 올라갔어. 내 체중을 질량을 알기 위해서. 자, 근데 양팔 저울에 추가 톤짜리야. 자, 1톤짜리 그 추가 올라갔다고 칩시다. 내 아무리 무거워도 1톤은 아니지 않겠니? 저희 씨. 준찬아, 1톤은 아니야.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올라가도 쟤는 끄떡도 안 할 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원자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양팔 제올로 못 재는 건 거의 이런 급일 거예요. 그죠? 원자 하나 올려놨는데 추가 g짜리야. 그러면 사실 너무 차이가 나. 그러면 내가 원자를 못 세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자, 보자. 내가 나랑 똑같은 체중을 가진 애가 100명이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100명이 이 양팔 저울의 왼쪽에 올라갔어. 자, 그랬는데 이 100명이 올라갔더니 자, 1톤짜리 추 6개랑 균형을 이룬 거예요. 자, 그러면 100명의 질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6,000kg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나는 몇 킬로짜리야? 자, 100명 60kg짜리. 가능해요? 자, 뭐만 되면 돼?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지? 아, 이거 거꾸로도 가능해요. 만약에 내가 자, 이게 한 명이 모여서 아니다, 쏘리 100명이 모여서 6톤이 되는 애야. 그쵸? 자, 그래놓고 이거를 내가 너한테 줬어. 내가 이거 해봤다? 그런데 내가 몇 명을 모았는지는 모르는데 2톤이 되대? 라고 한다면 이거 몇 명이니? 이거 뻔하잖아. 똑같은 거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3분의 1이야? 아니, 3분의 1 별로다. 자, 3톤 아니야, 3톤. 자, 그러면 3톤이야. 그럼 얘 몇 명이야? 50명. 이거 되잖아요. 그치? 원자도 이걸 하자는 거야. 원자도요, 한 개씩 재면 질량 재기가 어렵다. 질량 왜 재는 거야? 사실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개수예요. 그런데 내가 개수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묶어서 미리 재놓은 거죠. 자, 어떻게? 탄소 원자를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어서 질량을 쟀더니 12g이 되더라는 거야. 이걸 다른 사람이 해놨어. 근데 그거 어떻게 한 거야? 관심 가지지 마. 그 나중에 해줄게. 자, 어쨌든 그걸 먼저 재놨다니. 아까 100명이 모여서 6톤이야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죠? 자,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내가 탄소 원자로 되어 있는 샤프심을 저울 위에 올려놨더니 걔가 6g이 나가더라. 그럼 여기는 탄소 몇 개가 들어있게? 반절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지?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1몰이라는 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어놓은 묶음인데 왜 묶었냐? 입자가 너무 작거나 가벼워.
가벼워서 묶어놓은 거예요. 왜? 측정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래서 이거 개수를 의미하는 건데, 자, 여기까지는 잘 하셨을 거야. 자, 근데 슬픈 게 있어요. 저 묶음을 알갱이를 한 개씩 가지고 묶을 수도 있고요. 세트로 묶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수소 원자 1몰은 이렇게 하면 뭐예요? 원자라는 이 알갱이 하나이거든. 그죠? 이거 1몰 그럼 뭐야? 수소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이구나. 또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떤 문항에서는 수소 분자, 아까 분자 뭐였더라? 비금속끼리 결합해서 독립된 알갱이를 형성한 거. 그래서 수소 분자는 H가 아니라 H2야. 둘이 붙어 있는 거야. 야, 떡으로 얘기하자면 이거 떡 한 개. 얘는 두 개 한 세트로 말아놨어. 그죠? 자, 이 떡 세트. 그죠? 이 세트가 1몰이다 라는 말은 분자가 1몰이에요 라고 하면 이 덩어리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에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지? 그럼 그 안에 포함된 수소 원자는 몇 개예요? 그러면 여기서 1몰은 6.52 곱하기 10의 23승이었는데 얘 갑자기 뛰어. 그죠? 선생님 그거 왜 그래? 주어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몰이라는 것은 묶음일 뿐이니까, 묶음의 단위일 뿐이니까 누구를 묶을 건데에 따라서 알갱이 개수는 다를 수도 있어 라는 얘기예요. 자, 떡을 두 개 한 세트 묶어갖고 이게 1몰이야. 그럼 이 덩어리가 6.52 곱하기 10의 23승 덩어리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수소 분자 덩어리가 몇 개니? 그럼 당연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안에 포함된 수소 원자는 몇 개니? 그러면 수소 원자는 뭐예요? 떡 알갱이 하나하나 다 세라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덩어리가 따다다다다다 6.5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으면 이쪽 알갱이 다 세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쪽 알갱이 다 세면 6.52 곱하기 10의 23승계잖아. 맞아? 그러면 알갱이 다 하면 얼마야?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얘랑 얘는 같은 말이 아니야. 절대로. 분자, 덩어리. 그죠? 떡 세트. 그죠? 자, 원자, 알갱이 하나하나 다. 오케이. 그죠? 요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가능해요? 자, 여기에서 나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인상 구겨 빨리. 자, 이해 가요? 돼요? 자, 그러면 우리 14페이지에 제일 위를 갑시다. 자, 몰은요. 원자나 분자나 이온과 같이 작은 입자를 세는 묶음 단위. 자, 주어가 뭐여도 우리는 셀 수 있다. 다만 구별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원자 1몰과 분자 1몰은 같은 말이 아니야. 이것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단위는요. MOL을 사용하고요. 자, 이것은 입자 6.9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뜻한다. 그래서 입자죠, 입자. 그죠? 자, 항상 원자만을 얘기하거나 항상 분자만을 얘기하거나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야, 분자 1몰이 있었어. 와, 원자 1몰이 있었어는 다른 말이니까 뭐였는데 그 입자가 누구였는데를 반드시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물질의 양과 입자의 숫자입니다. 자, 물질의 1몰에는요.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6.5 곱하기 10의 23승에 들어있다. 그래. 자, 그럼 얘를 한번 보자고. 자, 물 분자 1몰에는 주어 잘 봐야죠. 자, 물 분자래.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야? 덩어리, 떡 세트야. 그쵸? 물 분자는 O 하나에 H 두 개가 붙은 한 세트가 1몰이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치? 그러면 물 분자 1몰 중에 분자는 몇 개야? 그럼 고민할 필요 없어. 6.5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러면 돼. 자, 그런데 H2 분자 1몰 중에 얘가 물어보는 거는 산소 원자는 몇 몰이고 수소 원자는 몇 몰이야? 이걸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또 낮게 세는 거야, 낮게. 그지? 자, 그러면 이 덩어리가 1몰이 있는데 산소 원자는 어디 있니? 그리고 여기 하나씩 들어있어. 이 알갱이마다 하나씩 박혀있지. 자, 그러면 이거 개수? 야, 덩어리 개수라
개수랑 요 안에 알맹이 개수랑 어때? 똑같아. 그죠? 자, 그러면 산소 원자 몇 몰? 1몰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수소 원자는 어떻게 되냐? 수소 원자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그지? 이쪽부터 세자. 여기 있는 거 다 세면 몇 몰? 1몰. 그죠? 이쪽에도 덩어리마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또 1몰. 둘이 합하면 수소 원자 총 개수는 몇 몰? 2몰이 돼주는 거예요. 맞아? 그죠? 자, 이거 어렵지 않죠? 여기서 안 헷갈려야 돼요. 자, 화학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 단계 밟아가는데 당신이 뭔가 어디서 어려웠다면 단계 하나를 뺏쳐먹은 거예요. 자, 우리 거기가 어딘지 확인하면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옆 페이지에 15페이지에 여러분들이 29번, 30번, 31번, 32번까지 한번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봅시다. 자, 그리고 높아심에 먼저 얘기 드리는데 화학은요 어려운 문제를 디립다 푼다고 실력이 늘지 않아요. 자, 자기의 단계에 맞는 문제를 완벽하게 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되니까 아직은 기출문제를 욕심 안 내셔도 됩니다. 자, 제가 다음 시간이면 일단은 기본 내용이 끝나거든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문제풀이 시킬 거예요. 자, 문제풀이 시켜봐서 여러분들이 풀이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 보고 적절한 페이퍼로 바꿔드릴 겁니다. 그래서 입안에 같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같은 문제 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지가 한 4, 5종류가 될 텐데 마지막 단계까지 푸시는 분들은 사실은 수능 문제까지 필로끝까지 다 갈 텐데 보통의 경우 일선지역에서 거기까지 안 나요. 보통 한 4단계 정도가 포함되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도 있으니까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제가 야, 너 지금부터 아무 문제집 다 풀어도 돼 하는 단계가 와요. 그때까지는 제가 지정하는 문제를 풀어주세요. 왜냐면 안 그러면 헷갈려. 선생님, 내가 모범 답안을 봤는데 이거랑 이게 앞에 기본 개념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뒷 개념이 들어가면 혼동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 처음에만 속도 조금 지켜주세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실력과 관계없이 다 기본 문제 확인하는 거야. 놓치는 데 있나 싶어서. 자, 29번 갈게요. 교재 없는 분 없죠? 자, 29번. 자, 원자나 분자 등의 작은 입자를 세는 묶음 단위. 작은 입자를 묶은 거 몰. 그죠? 자, 그 다음에 1몰은요. 입자, 입자이면 뭐 고민 안 해도 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은 것이며 자, 이 숫자를 미은이라고도 한다. 자,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릅니다. 사람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의 업적을 높이 평가해요. 자, 약간 노출증이라고. 그죠? 아니, 과학하는 애들 중에요. 진짜 관종들 많아요. 그래서 뭐 발견하면 자기 이름 꼭 붙여.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 샤를의 법칙, 보일 법칙 별거 다 나와. 나중에 가면 르샤틀리의 원리 뭐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사실은 조금 그런 거조차 없으면 원동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저 과학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제 이름 붙은 법칙을 저는 개발해보고 싶어요. 김씨 법칙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되나요? 그러시면 지금은 이제 하지 말자라고 협약을 했어요. 왜냐면 김씨 법칙 그럼 이게 무슨 법칙인지 사실 알기 어렵잖아. 근데 뭐 만약에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럼 제목만 들어도 나름 무슨 뜻인지 이해 가잖아요. 그렇게 붙이자. 그래서 지금은 김씨 법칙, 씨 법칙은 안 되니까 혹시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과학적으로 피하시는 걸로. 그죠? 김씨 법칙 안 돼요. 자, 어쨌든 이땐 인정했어. 아보가드로수라고도 부릅니다. 자, 31번 갑니다. 자, 암모니아 분자 1몰에는 질소 H 설마 이건 알아보죠? 자, NH3의 오른쪽 아래 사스 하면 붙어있다는 뜻이니까. 자, 이 분자 1몰에는 그랬어요. 어머, 그러면 떡 세트구나. 그죠?
그쵸? 자, 그러면 질소 원자는 알갱이 몇 몰? 1몰. 덩어리마다 이거 하나 들어가 있잖아. 그쵸? 자, 수소 원자는 몇 몰? 그럼 여기 있는 거 1몰, 여기 있는 거 1몰, 여기 있는 거 1몰. 그러면 총 몇 몰? 3몰. 맞죠? 그지? 자, 32번도 갑니다. 수소 분자 0.5몰에 들어있는 수소 분자를 친절하게 H2라고까지 줬어. 그러면 H 두 개 붙어있는 이 덩어리가 0.5몰이 있대. 자, 그런데 그 안에 수소 원자, 알갱이 하나를 몇 개야? 라고 물어봤어요. 어머! 몰이라고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을. 자, 이거 덩어리가 0.5몰 덩어리 있어요. 그죠? 그럼 수소 원자는 이쪽 거 다 세면 0.5몰. 그죠? 오른쪽 거 다 세면 0.5몰이에요. 자, 근데 얘는 개수로 물어봤지만 만약에 수소 원자가 몇 몰이야? 그러면 0.5, 0.5 해서 1몰일 거야. 그지? 근데 그게 개수로 물어봤잖아. 그럼 어떻게 해? 1몰이 몇 개더라? 수소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2더라 라는 거예요. 그쵸? 자, 얘는 외우나요? 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뭐 안 해보려고 해도 너무 많이 해서 하게 돼 있어. 가능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요게 몰이라는 단위의 의미이다 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다시 14페이지로 돌아갑니다. 화학식량, 원자량이라는 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량은요, 뭐 그냥 느낌대로 해석을 하시면 원자의 질량을 의미하는 말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러면, 자, 제가 농담평화 항상 하는 얘기인데 화학 전공하는 애들은 다 성격이 나빠요. 지금 뭔 소리야? 그러면 화학 전공자들은요, 문장 하나를 얘기해도요 겁나 까다롭게 봅니다. 자, 원자의 질량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한 개? 아니면 두 개? 세 개? 이렇게 물어봐요. 질량 그러면 뭐예요? 물질의 고유한 양이에요. 그치? 자, 그런데 그게 아무 얘기 없이 질량이라고 하면 무조건 한 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의 질량이 얼마야? 그럼 나 질량이 60kg이야. 이것의 의미 뭐냐면 내가 양팔저울에 혼자 올라왔을 때 10kg짜리 6개랑 균형을 이뤘어. 그러면 나는 60kg 질량을 가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탄소 원자의 질량이 12g이에요. 그러는 순간 뭐라고 납득하냐면 탄소 원자 한 개가 12g이란 뜻이구나가 되는 거예요. g을 붙이는 순간 그 안에는 한 개라는 기본 개념이 깔려 있거든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탄소 원자 한 개는 그램 단위로 질량 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거든요. 질량 되게 작아. 걔 실제 질량 얼마냐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에요. 되게 작아. 그런데 탄소 원자의 질량은 12이다 라는 표현 쓰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쵸? 자, 이것이 무슨 개념이냐면 실제 질량이라는 말과 화학에서 하도 얘기 나오는 상대 질량, 이 차이가 뭐야? 라고 하면 실제 질량은 한 개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g이라는 단위를 쓰는 순간 걔는 한 개당 이란 얘기가 되니까. 그럼 원자의 질량이 12g이에요. 이건 미친 표현인 거예요. 그죠? 불가능해.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재야 된다? 아까 원자의 질량 어떻게 된다 했어요? 묶어야 질량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상대 질량이라는 것은 묶음을 가지고 질량 잰다는 얘기구나.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원자의 그냥 질량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상대적인 질량을 의미한다. 한 개가 아니고 묶음의 질량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상대 질량에는 그램 따위의 단위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실제 질량은 킬로그램이나 그램이라는 단위를 써도 돼요. 나의 질량은 60kg이야. 왜? 나 하나가 60이니까. 이건 돼. 그죠? 자, 그런데 탄소 원자의 질량은 12g
질량이에요. 이거 쓰는 순간 미쳤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묶음의 질량이니까 단위 따위는 쓰면 안 돼요 라는 의미예요. 이해 가요? 그람 붙이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해결했어. 아, 묶어서 잘 거구나. 두 번째. 그럼 몇 개 묶을 건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하. 그러면 원자의 상대 질량이긴 한데 몇 개라는 것이 기준이에요. 기준. 자, 화학에서 표현하는 뭐 6번 탄소 12질량수 12.00 기준으로 한다. 기준 얘기가 나오면 아, 몇 개 묶을지를 나한테 얘기해 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기준은 뭐냐? 제대로 쓸게요. 6번 탄소 12질량수. 자, 얘의 의미가 뭐더라? 양성자여서 질량수가 10이면 중성자도 6자리다. 자, 이렇게 생긴 원소가 12.00 기준으로 한. 자, 기준이 뭐라 그랬지? 묶음의 개수를 지정하겠다 한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12.00의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탄소 원자가 질량이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기왕에 묶을 거 뭐 몇 개씩 묶어서 될 건데 그거는 뭐 좋아하는 사람 많이 해요. 많은 거 나보고 재라 그랬으면 뭐 한 1000개 묶어서 됐겠지. 근데 이걸 처음으로 제안했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왕에 묶을 거라면 12g짜리 추를 오른쪽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왼쪽에다가 야 탄소 올라가 하는 거죠. 탄소 1개, 2개, 3개, 4개 해서 자 12g이 되는 순간 스톱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g이 됐을 때 개수를 세. 그럼 뭐 몇 개가 됐겠죠? 그걸 기준한 거야. 야, 걔를 1몰이라고 치자. 아까 1몰이 6.0298 10의 23승계라 그랬죠? 왜 이렇게 더러운 숫자를 썼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탄소가 그 개수만큼 묶이면 12g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 탄소 원자가 12g이 되도록 뭐해? 한 묶음에 12g이 되도록 묶음을 묶었더니 그게 6.02 곱하기 10의 23승 자, 10의 23승계가 되고 이 개수를 우리가 1몰이라고 정의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몰이라는 묶음의 탄생이었던 겁니다. 그지? 자, 그런데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나 기준 바꿀 거야 라고 한다면 내가 기준 바꾼다고 화학에서의 기준이 바뀌나요? 아니, if. 만약에 내가 기준을 변경한다. 만약 이런 문제들도 많이 봤을 거야. 자, 기준을 6번 탄소 12질량수를 6.00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에서 이제 혼동이 와. 선생님 12짜리인데 6이라고 하면 걔가 6g이 나가나요? 바보냐? 그렇잖아. 야, 너 오늘부터 20kg 나가. 그러면 막 20으로 줄어 자기가? 아니지. 그게 아니야. 기준의 변경이라는 것은 묶음을 새로 설정하겠다는 얘기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만큼 재서 재면 12g이야. 그럼 6g 단전 잘라서 요만큼만 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 이게 기준이다? 라는 말은 뭐야? 1몰이라는 애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수가 아니라 3.01 곱하기 10의 23승계로 새로 정의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에서 수소가 1이었어. 그럼 이 기준으로 바뀌면 수소의 상대적 질량은 얼마니? 그러면 아까 묶은 거에 반절씩 묶어서 질량이 되는 거니까 탄소는 6g 나가면 수소는 3.01 곱하기 10의 23승계 질량 되면 어떻게 되겠어? 0.5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기준이 변경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자, 1몰이 현재 개수랑 달라진다. 그럼 생각해야 되는 건 현재 개수보다 많이 묶는 거야? 적게 묶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니 저게 질량이 줄었고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기준 1에서 기준 2로 변경될 때 달라지지 않는 것은 뭐 이런 거 나와. 그러면 이거에서 1로 갈 때 수소의 원자량 바뀌지. 그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1몰의 부피 그러면 얘는 이만큼 묶었으니까 이만큼 묶은 거랑 부피 달라지잖아. 그지? 그런데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 그럼 뭐예요? 이거는 질량 큰 이유가 뭐였어? 많이 묶어서. 얘는 좁게 묶어서. 알갱이 하나하나는 질량 달라져? 질량이 반절로 줄어?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죠?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변화하는 게 아니야. 이게 변화한다 해도. 그죠? 당연히 변하지 않지. 이게 당연한데. 자, 이거의 개념을 모르고 시작하면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자, 기준의 변경 이퀄 무조건 개수 변경. 1몰의 묶음의 변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원자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원자량이란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긴 한데요. 어떤 상대적 질량이냐? 자, 개수를 명확히 해줘야 돼요. 자, 이거 탄소 12질량수를 12.00 기준으로 한 원자의 상대 질량이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 따위는 있다 없다? 없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다 썼잖아! 이러시면 굳이 쓰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나는 써야지 안 그러면 병될 것 같아. 그러면 몰 질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탄소의 몰 질량이 얼마야? 라고 하면 탄소 원자 1몰을 묶었을 때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1몰일 때 탄소가 몇 g이에요? 12g이죠. 그죠? 1몰당 이렇게. 그죠? 자, 몰 질량의 단위도 그냥 g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쓰는 순간 한 개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뭘 써? 1몰당이라고 명확히 표현하는. 굳이 내가 단위를 쓰고자 한다면 몰 질량을 표기하는 거고요. 자, 내가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예요? 그럼 12 쓰고 여기다가 단위 쓰지 않아요. 우리는 배운 사람들은 이걸 알죠. 1몰일 때 12g이란 뜻이구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원자량이란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거기다 줄 치시고요. 자, 이거 쓰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추가하시면 만약에 기준의 변경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건 써놓으세요. 자꾸 잊어버려요. 기준 변경이라는 말은 1몰의 개수 변경을 의미한다. 다른 뜻 없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분자량, 화학식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가 뭐였더라?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해서 독립된 알갱이를 형성한 조금 더 큰 덩어리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애들도 있기는 하다. 자, 분자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까다롭게 쓰기 때문에 거기 옆에다가 메모 하나만 할게요. 자, 아까 분자를 형성할 수 못하는 물질. 자, 분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대표적인 거 누구 얘기했어요? 이온 결합 물질 얘기했잖아요. 그쵸? 금속 플러스 비금속의 경우에는 뭐 때문에? 이게 결정 구조야. 앞뒤 사방 팔방 붙어있는 애들은 분자라는 말을 쓰면 안 돼. 그럼 걔들은 뭐라고 불러? 그냥 화합물. 이렇게 불러. 화합물.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결합한 NaCl은 1몰의 질량이 얼마야? 라고 하면 자, 어떤 물질 1몰의 질량은 자, 결국은 얘들이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형성한 거잖아요. 얘는 이온인데? 그래, 그러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결합을 형성한 거잖아. 그런데 결합을 형성할 때 왔다 갔다 변화하는 건 전자밖에 없어요. 근데 전자는 우리 아시다시피 얘네들의 질량에 영향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 상태로 있든 누구랑 결합을 했든 이 입자 자체의 질량이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자와 원자가 들러붙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다. 그러면 얘네들의 질량이 얼마야? 그러면 이 원자 질량 합한 거 그대로 그냥 단순히 합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NaCl의 1몰의 질량이 얼마예요? 라는 표현을 할 때 NaCl 무슨 양이라고 붙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H2 분자량 그러면 이 H2 분자 1몰의 질량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H 원자량 둘이 합하면 분자량이 되겠구나. 그죠? 자, 그런 것처럼 NA하고 CL하고 붙여서 1몰이 되었을 때 질량이 얼마야? 라는 표현을 하려면 분자량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고 얘는 그럼 뭐라 불러? 화학식량 이렇게 불러야 맞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아까 우리 구별했던 거 뭐 NaCl 또는 뭐 MgO 자, 이런 애들은 분자라고 쓰지 않는다. 화학식량 이렇게 부른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금속 결합 물질 한마디로 금속 원소로만 되어 있는 나트륨 혼자 있거나 마그네슘 혼자 있거나 철 혼자 있거나 이런 애들도 분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자, 쟤들도 결정 구조예요.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럼 쟤네들의 1몰의 질량은 뭐라고 불러요? 자, 지금 무슨 상태야? 원자 상태잖아. 그러니까 그냥 원자량 이러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금속 원소만 있고 얘는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고 그럼 분자라는 건 비금속끼리 결합만 하면 분자예요? 99% 그래요. 그런데 원자성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부르는 새 놈이 있어요. 다이아. 이거는 이제 외우셔야 되긴 하겠죠. 다이아. 탄소예요. 흑연. 탄소입니다. 석연. SiO2. 자, 얘네는 결정 구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 같은 경우에 하나의 탄소가 또 다른 탄소 4개와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 끊기가 그죠? 사방팔방 동일해. 자, 이런 애들은 결정 구조예요. 요거 빼고는 분자라는 표현을 써도 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에서 분자가 어쩌고 나오고 걔 분자 맞나? 부터 먼저 봐야 돼요. 그죠? 왜냐면 그런 숨은 함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얘네 빼고는 자, 화학 결합을 해서 원자와 또 다른 원자가 들러붙은 물질은 우리가 그냥 분자량이에요. 분자라고 해도 돼. 그러면 분자량 그러면 분자 1몰의 질량을 얘기해요. 그럼 그때 그 질량은 어떻게? 구성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이에요. 그래서 수소 원자, 염소 원자 합 하시면 되죠. 그러면 수소의 원자량이 1, 염소 원자량이 35.5 그러면 얘 분자량 얼마야? 그럼 둘이 합한 36.5요. 이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화학식량 마찬가지 이런 애들이 이제 화학식량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화학결합을 한 덩어리 전체가 1몰일 때 질량 그걸 화학식량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잠깐 쉬고 너는 안 쉬고 자, 그래 봐야 몇 문제 안 풀어요. 자, 15페이지예요. 34번 33번 34번 그 다음에 38번 39번까지 쉬는 시간에 풀어놓고 쉬세요. 자, 33, 34, 38, 39까지요. 잠깐 끊어서 가겠습니다. 자, 일요일 반은요. 제가 영상을 다 요청 없어도 다 촬영할게요. 자, 그래서 혹시나 집에서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한테 문자하세요. 링크 다 보낼게요. 그래서 또 보고 하는 거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가는요. 33번. 자, 가나다라의 화학식량을 구하지 못했네요. 자, 한 분이 나와서 고해성사 하셨는데요. 환영합니다. 사실은 아까 말 못했는데
저 이거 잘 안 돼요. 빨리빨리 밝히세요. 그러면 이게 2주만 쌓여도 걷잡을 수 없어요. 이번 주에 한 내용 중에 뭐라도 껄끄러운 게 있으면 무조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주중이든 아니면 주말에는 조교든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풀어야 그 다음 단계에서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말라는 건 그거야. 내가 지금 잘 아리까리해. 집에 가서 인강 보면서 또 해야지. 인강 보면서 할 거면 여기 나와 있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그죠? 인강과 형광의 차이 말씀드렸어요. 자, 인강 그게 좋아. 근데 길어. 시간을 너무 많이 써. 근데 생각보다 너의 문제는 한두 부분에서 이게 얽혀서 그것만 딱 풀어주면 잘 풀리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시험 때에는 여러분들 방학만 돼도 내가 별 얘기 안 해. 근데 시험이 가까워 있는 학기 중에는 모르겠잖아? 그럼 무조건 SOS 하세요. 제가 그런 분들 있더라고. 예의상 선생님 바쁠 것 같은데 내가 그거 요청하면 너무 미안하지 않나? 아니에요. 저 그게 직업이에요. 제발. 자, 네가 숨겨놨다가 골마 터지는 게 나로서는 더 화가 나요. 그죠? 그러니까 저 잘 모르겠으니까 도와주세요. 빨리빨리. 처음에 하면 진짜 몇 분 아니면 해결될 문제를 나중에 그 골마 터지면 오래 걸려요. 이게 자꾸 힘들어지고. 그죠? 꼭 좀 부탁드려요. 자, 그래서 우리 준찬아, 칭찬해. 선생님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빨리빨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네가 1학년 때 그거를 했으면 지금 날아다니고 있을 거야. 그치? 근데 문제는 1학년 때 학원에 안 왔어. 항상 가방만 와 있어. 그치? 자, 가는요. CH4의 화학 식량을 구해라.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양이라고 나오는 거 있죠? 예를 들어 원자량, 분자량 또는 화학 식량 이러면 그게 뭐든 간에 1몰 질량 얘기하는 거구나. 1몰이 몇 개야? 6.02 곱하기 10의 23승에 묶었을 때 질량이구나. 근데 원자량 그럼 원자 1몰의 질량. 분자량 그럼 분자 덩어리 1몰의 질량.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단은 선생님 비금속끼리 되어 있으니까 분자량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아까 분자가 좀 더 까다로운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자인 애를 화학식량 이런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지금 화학식량이라고 해도 맞고요. 분자량이라고 해도 맞아요. 그런데 NaCl 이러면 얘는 화학식량 그럼 맞는 표현이지만 분자량 그럼 틀린 표현이 되거든. 그러니까 뭐 약간 보험 든다 생각하고 애매하다 그럼 화학식량 이러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화학식량이 얼마야? 그러면 이거 1몰의 질량이 얼마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결합한 이 덩어리 1몰이 얼마냐고 묻는 거예요. 이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원자량 합하면 돼요. 12짜리, 1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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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짜리 4개를 더하면 되겠죠. 16이에요. 마찬가지로 단위는 없습니다. 그죠? 무슨 양 얘는 단위가 안 붙는다. 이게 요령이죠. 자, 나는요. CO2예요. 그러면 탄소 12, 탄소 16짜리 2개. 그럼 얼마? 44구나가 되는 거고요. 자, 단은요. CaCO3예요. 자, CA가 거기 화학식량 얼마라고 줬어요? 40. 탄소는 12. 산소는 16짜리인데 3개야. 그럼 얼마야? 48인가요? 100이요. 자, 이것의 의미는 뭐야? 이 덩어리 1몰은 100g 나가요. 란 뜻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C2H5OH. 자, 탄소 24. 수소 6개. 산소 16. 그럼 46이네. 그쵸? 그럼 그냥 단순히 연산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런데 34번에 뭐라 그랬냐면 가나다라 0.2몰의 질량은 얼마냐? 라고 했어요. 자, 이건 정의만 알고 있으면 푸는 문제예요. 자, 얘네들의 화학식량이라는 말이 아까 뭐라 그랬어? 1몰의 질량이라 그랬어요. 그럼 1몰 질량이 16g이야? 그럼 0.2몰이면 5분의 1이야. 그지? 맞아? 그럼 얘 5분의 1일
때 질량은 얼마야? 당연히 5분의 16. 맞지? 얘도 5분의 44. 그죠? 얘는 5분의 100. 얘는 5분의 46 나가요.가 돼준다는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딴 거 고민하지 마요. 무슨 양? 아, 1몰의 질량이구나. 그죠? 자, 그럼 1몰이랑 몇 배 차이 나는데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죠? 준천 이건 이해가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단순 연산인데 슬프게도 이거는 내신에서 안 납니다. 자, 근데 38번, 39번은 내신에서도 나는 문장형입니다. 자, 이거 상당히 까다로워요. 한자라도 틀리면 틀려요. 자, 봐봐. 38번. 몰과 화학식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입자 한 개를 묶은 단위를 몰이라고 한다. 입자라고 썼으니까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원자 한 개, 한 개라고 썼구나. 미안. 입자 한 개를 묶는 단위를 몰이라고 한다. 자, 뭐가 틀렸어요? 한 개. 틀리죠. 몰은 몇 개를 묶는 거였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는 거였죠. 그지? 자,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다 보셔야 돼. 입자, 오케이. 근데 원자, 그러면 꼭 원자만 몰을 세나? 그건 아니거든. 그러면 입자, 그리고 자 1몰은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아, 그러면 한 개가 틀렸구나. 자, 2번. 1몰은 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계를 나타낸다. 교묘하게, 그죠? 마이너스 아니야. 플러스 23승입니다. 그쵸? 틀려. 자, 3번 별표 3개요. 자, 이거 여차하면 그럴 것처럼 보이거든. 자, 원자량은요, 수소 원자의 질량을 1로 정하고 이걸 기준으로 나타낸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다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이 질량의 기준이 이거인 거는 알고 있어요. 기준. 그런데 혼동되는 게 뭐냐면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수소의 원자량이 1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기준이나 아니면 수소 1 기준이나 동일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자, 이게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요, 실제 수소 원자 1몰은 1.0g이 아니고요 1.001g이 나가요. 1몰당. 자, 그러면 수소 1.00 기준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소 원자가 1.001이 아니라 1.000g이 나갈 때의 개수를 다시 세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로 정한 거잖아요. 이 기준이라면. 그지? 근데 이 기준이면 요렇게 묶었을 때 얘보다 0.001g 작은 거야. 그거나. 하지만 다르긴 다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보다 적어도 한 개라도 작겠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기준, 그러면 탄소가 기준이다 빼고는 다 변경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탄소 12.00 기준, 그 얘기 아니면 모두 다 1몰은 현재 거랑 다르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해 보이지만 그것조차도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은 틀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아는 아고 어는 어야. 그죠? 기준은 12 탄소. 질량수 12짜리 탄소 12.00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트가 하나라도 변경되잖아? 그러면 1몰 기준은 달라요.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4번의 분자량은요,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성합시다. 좋으네. 그죠? 자, 그 다음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은 화학식량을 나타낼 수 없다. 아니, 화학식량 하면 되지. 1몰. 그죠? 자, 그럼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39번 갑니다. 아보가드로 수에 대한 자료래요. 원자량이 12인 탄소 원자 12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수와 같다.
이거 내내 얘기했어요, 나. 그죠?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이다. 자, 기억이요. 별표. 자, 그러면 탄소 원자 한 개 질량은 얼마인데? 자,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좋은 거는요. 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묶음을 추정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탄소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일 때가 12g이라며. 이걸 너한테 준 거야. 이게 원자량이잖아. 그지? 아, 선생님 여기 그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알았어. 몰다. 그죠? 자, 그러면 탄소 원자 3.01 곱하기 10의 23승계는 몇 g이야? 6g이겠지. 너 이거 어떻게 할게? 이거 반이잖아. 얘도 반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얘가 뭘 물어보냐면 탄소 원자 한 개일 때는 얼마? 이런 미칩니다. 이거 어떡하지? 사실 여러분들은 비례식을 푼 거예요. 한 개, 그람, 했던 것처럼 여기가 한 개야 몇 g인데 이걸 푼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다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무언가 원자량이라는 말 또는 분자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1몰의 질량이에요. 무조건. 그럼 1몰일 때 만약에 12g이에요. 그러면 1g일 때는 몇 몰이에요? 이것도 가능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1몰일 때 12g이야. 그러면 X몰일 때 1g. 자, 이것만 잘 지키면 되죠. 비례식은 앞에 뒤에 순서만 잘 지키시면 돼요. 기준의 몰 대 기준의 그람 이라면 현재 몰 대 현재 그람. 내가 원하는 대로. 그죠? 그러면 얘가 얘기한 건 원자량은 11에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일 때가 12g이야. 이게 기준이야. 이거 왜 개수로 썼게? 얘가 한 개일 때 몇 g이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비례식 X 풀면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2g/개예요가 나오겠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 변형이 되게 많아요. 자, 어떤 물질을 주고 이 물질 1g에 들어있는 원자의 숫자가 많냐 적냐 뭐 이딴 거 나온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럴 때 숙련이 되면 한눈에 걔가 보이겠지만 숙련되기 전까지는 뭘 잘 모르겠잖아. 1몰일 때 얼만데 와 무조건 비례식을 세운다라는 거야. 뭘로? 얘가 하라는 대로. 개수 대 g이야? 그 1몰 개수가 몇 개더라? 1몰 질량이 몇 g이더라? 이거 가지고 푸신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러면 기억에 탄소 원자 한 개일 때 질량은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2이다. 이 돼주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 산소 원자 1몰은 자, 산소 이렇게 써놓고 1몰 그랬어. 그럼 원자 1몰 얘기하는 거구나. 그죠? 자, 그것은 산소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뜻한다.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디귿에 이산화탄소 1몰이 들어있는. 자, 주어가 뭐야? 이산화탄소 덩어리. 그지? 아하. 그러면 C하나에 O 2개 붙어있는 이 덩어리 1몰 중에 그죠? 자, 산소 원자의 숫자는 이게 1몰이야. 그러면 근데 여기 있는 거 따로 세래. 그럼 뭐야? 이거 1몰이라는 거 이 덩어리가 6.5가 10의 23승계가 있어. 자, 이쪽 덩어리에 있는 산소 1몰. 이쪽에 있는 산소 또 1몰. 그럼 총 몇 몰? 산소 원자는 2몰이구나. 그지? 자, 그러면 그게 몇 개인데 그럼 1몰이 몇 개야? 를 가지고 환산하시면 되겠죠.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2몰이면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돼준다는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디귿은 틀렸네. 가 되는 거죠.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14페이지에 챕터 2. 자, 물질의 양과 질량의 관계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제를 통해서 얘를 이미 확인을 했는데 자, 우리가 어떤 물질의 기준량 원자면 원자량, 분자면 분자량
양이라는 것은 1몰의 질량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그거를 알고 있다면 어떤 물질의 질량을 통해서 개수를 확인하거나 개수를 통해서 질량을 확인하거나 둘 다 가능하다. 이런 말로 하니까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 얘기야. 야, 탄소의 원자량이 12야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탄소 1몰 질량이 12g이구나. 그죠? 그러면 내가 탄소를 6g을 가져왔어. 그럼 이거 몇 개야? 알잖아. 그지? 3.91 곱하기 10의 23승계. 어떻게 알게? 기준의 반띵이잖아. 인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기준을 통해서 개수를 알거나 거꾸로 탄소를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 모으면 질량이 몇 g이게요? 여기서 6.9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2g이야. 그럼 그거의 2배네? 그러면 24g이지. 이게 이 얘기예요.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몇 배인지를 계산하면 개수를 가지고 질량을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질량을 가지고 개수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뭘 알면? 기준량,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얘를 알고 있다면 가능합니까? 그지? 자, 이게 뭐를 만들어낸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들고 여기 원자 몇 개나 들어있냐? 이거 알고 싶은 거야. 세질 못해. 그럼 어떻게? 질량 딱 재는 거예요. 질량 재서 얘 1몰일 때 질량이 뭐지? 문헌 찾아. 그런 다음에 둘을 비교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건 1몰당 뭐 한 30g 나간다 그랬어. 근데 얘 3g밖에 안 나가. 그럼 뭐야? 이거 10분의 1몰 들어있다는 얘기구나. 그지? 그럼 6.5 곱하기 12, 22승계 들어있는 거네? 요렇게. 내가 질량을 측정해서 여기 알갱이 개수를 추정하고자 한 거예요. 이해 가요? 그지? 왜요? 나중에 화학 반응했을 때 결과물을 예측하기 위한 거. 그럼 내가 이거 태우면 이산화탄소 몇 개나 생길까? 요걸 하고 싶은 거야. 왜? 슈퍼 가면 그거 있잖아. 무슨 녹색 지수인지 나발인지 이거 쓰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거기 써가지고 무슨 그린 펜테이 뭐 이런 거 써있잖아요.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거 갖고 한 거예요. 그죠? 이 개수, 여기 있는 탄소 개수를 셌어. 그럼 이거 연소시키면 탄소 개수만큼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하나 쓰면 내가 이산화탄소 그만큼 발생시키는 거야. 죄책감을 막 그죠? 이게 아껴 써야 되겠다 막 이렇게 되는. 근데 계산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 가능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숨 좀 쉬고. 자, 준찬아 여기까지는 이해 가세요? 네. 네, 좋아요. 이거 모르는 부분이 안 배운 부분이었어요. 안 배운 부분이었어요? 알았어요. 우리 준차 이뻐합니다. 자, 그래도 일단 말을 하잖아. 선생님 저 몰라요. 이러고 그지? 자, 제가 제일 공포의 대상은 무념, 무상, 표정 변화 없는 날 죽여라 이런 류의 학생들은 특히나 내가 말 걸면 막 도망가 급기야는 그럼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제가 해치지 않아요. 그쵸? 자, 이거 도망가지 마세요. 특히 시험 때 도망가면 죽습니다. 자, 한 명 있다 그랬죠. 우리 학원에 시험 때 쪘어.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10분 뒤에 내가 체크할 거야. 화장실 갔다 온 새 얘가 없어졌어. 가방은 있는데. 그래서 이 새끼 어디서 전화해. 전화기도 여기다 놓고 갔어. 근데 그럼 뭐 전화기 찾으러 오겠지. 안 와. 가방도 몇 년째 우리 학원에 있었어. 안 가져가 진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절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애도 연락이 안 되고 부모님도 전화를 안 받으시고 뭐 사고 났나 진짜 걱정했거든요. 나중에 한 2년 지나고 나서 저 여기서 뭔가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새끼가 이렇게 꼴렁꼴렁 내려 막 귀걸이 하나 하고 막 이제 건들건들 내려 이렇게 해서 쳐다봤어. 저기더라. 그 학생이야. 2년이나 지났잖아. 그래서 고2가 된 거야. 중3이었는데. 근데 거기를 야 너 오랜만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90도 인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사과를 드리러 왔대. 그래서 무슨 사과? 그랬더니 사실 그날 너무 공부가 하기 싫어서 튀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근데 선생님하고 마주칠까봐 너무 무서워서 책가방을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급기야는 학원가가 있잖아요. 우리 학원 여기 있잖아. 이 학원 가잖아.
얘네 집 여기 살아. 근데 자기 이렇게 돌아다녔대. 여기서도 이렇게 돌아다녔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이랑 마주치면 뼈도 못 추릴 것 같아서요. 그래서 2년간 피해 다녔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지금 왜 왔어? 그랬더니 자기가 체육으로 전향을 했대. 그래서 체육과 갈 거래. 그래서 자기 이제 실기 보는 과를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당당하게 선생님께 사과드리고 저 여기로 좀 다니고 싶어서 왔어요. 이러고서는 90도 인사하더라고요. 저 진짜 빵 터졌는데 그래서 내가 그날 집에 가서 아니 내가 뭐 해치게 생겼니? 아니 그 건장한 중학생 야 중3이면 사실 키 나보다 훨씬 크잖아. 운동하는 애면 애가 등발이 어떻겠어. 근데 그 친구가 걔가 수업하다 튀어가지고 나랑 마주치면 뼈가 갈릴까봐 후보를 못 돌아다녔대. 그리고 남편한테 나 되게 해치게 생겼어?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걸 지금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야? 나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러더라고. 해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가방 줬어요? 어? 가방 줬어요. 3년 만에 줬어. 그래서 핸드폰은 어찌 없어졌어. 그래서 핸드폰은 네가 가져갔니? 그랬더니 몰래 와서 가져갔대. 가방은? 그랬더니 가방은 차마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못 갖고 갔다고. 왜냐면 핸드폰은 국가품이니까 오면 이제 주려고 그 위에다 데스크에 올려놨었거든요. 봤나 봐. 그래서 가져가고. 아, 그 친구 잊지 못할 친구 중에 하나예요. 아, 자, 그 정도 가고 쓰면 튀어도 됩니다. 자, 2년간 후곡을 내가 디귿자로 다닐 수 있다. 이러시면 그러면 가고 가는 거죠. 아, 진짜 웃겼어요. 자, 갑니다. 자, 14페이지 두 번째 물질의 양과 기체의 부피입니다. 자, 아까 1몰의 질량을 알고 있는 거가 개수를 세는데 상당히 유리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질량만이 그걸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체의 부피도 1몰의 기준량과 비교해서 환산이 가능하더라. 이걸 발견한 사람이 아보가드로예요.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은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기체 분자수가 존재한다 라는 것이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뭐 다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건데 이 얘기입니다. 어떤 기체가 만약에 1몰이 있잖아요. 뭐 분자일 수는 개수일 수도 있고 몰수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기체 1몰이라면 부피라는 게 뭐예요?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죠. 그죠? 이 공간의 크기가 온도, 압력이 똑같을 때 예를 들어 25도씨, 0도씨 1기압일 때 기체 1몰은 22.4리터의 공간을 차지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했었던 화학식량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 가능한 게 1몰의 질량을 알고 있으면 만약에 어떤 기체 1몰이 44g이래. 그러면 그 기체 22g은 몇 몰이야? 그랬을 때 질량 반띵이네? 그럼 개수도 반띵이지? 0.5몰 이랬던 것처럼 0도씨 1기압에서요. 기체 1몰이 20.4리터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2몰은 부피가 얼마게? 그러면 2배가 돼주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내가 화학 반응을 시켰어. 그래서 그 화학 반응 결과로 기체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그 기체의 질량이 아니고 부피를 측정을 하면 부피가 만약에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2.24리터가 생긴 거야. 그러면 2.24? 이걸 10분의 1이네? 그럼 그 기체 몇 몰 만들어진 거야? 0.1몰 만들어졌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아까 이산화탄소 1몰은 44g이었고 기체야. 수소 기체 1몰은 2g이었던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물질마다 1몰의 질량이 달라. 그럼 물질의 고유한량이니까 당연히 그래? 그러면 이 친구랑 나랑 질량 다른 거 당연해 보이잖아. 그죠? 얘가 한 40kg 나가. 나 60kg 나가. 그럼 내가 더 뚱뚱하니까 그럴 수 있어. 그죠?
자, 근데 공간의 크기는 뚱뚱한 이산화탄소든 날씬한 수소든 1몰이기만 하면 22.4리터라는 거야. 자, 이게 좀 이상한 거야, 사실. 무슨 느낌이냐면 60kg짜리 나랑 너랑 똑같이 44 사이즈 입어. 너 짜증나지 않겠냐? 그 가능해?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자, 이게 왜 그런 거냐? 기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기체는 무거운 기체든 가벼운 기체든 뚱뚱한 기체든 날씬한 기체든 간에 1몰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똑같다. 이유는요. 액체나 고체는요. 입자들이 모여있을 때 부피를 얘네들이 차지하는 실제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체는요. 여기 지금 기체로 차있잖아. 그 기체는 붙어있어 아니면 돌아다녀? 돌아다녀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떤 기체의 부피를 얘기할 때 야 풍선 안에 수소 기체가 들어있거든? 얘 부피가 얼마니? 라고 했을 때 사실 실제 수소 입자는 이거야. 근데 얘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풍선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녀. 그러면서 이 공간을 유지하거든요. 그럼 기체의 부피라는 건 입자 자체를 모아다가 이 공간 크기를 재는 게 아니라 얘가 유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질량과 부피가 작은 수소 기체는 겁나 빨리 움직여요. 대신에 이 공간에 부딪힐 때 힘의 크기는 작겠지. 그지? 그럼 요거 4명이서 유지하는 공간 크기가 미친듯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요 공간을 유지하는 거야. 그런데 이산화탄소 기체는 뚱뚱하고 자체의 부피가 커. 하지만 이 이산화탄소 내놈이 움직일 때 천천히 움직이지만 가서 부딪히는 힘의 크기가 크니까 내놈이 유지하는 크기가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겁나 빠르게 유지를 하든 천천히 유지를 하든 같은 개수가 유지하는 공간 크기가 동일하다. 이걸 아보가드로가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써줄만 했어. 솔직히 얘는 인정해.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훨씬 좋아지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산화탄소 분자량이 44야. 수소는 분자량이 2야. 자, 그런데 0도씨 1기압에서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11.2리터 발생했다. 얘 몇 g이게? 이래도 환산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0도씨 1기압에서요. 기체이기만 하면 1몰은 무조건 22.4리터예요. 걔의 뭐 분자량이 얼마인지 크기가 얼마인지 있던 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1몰은 22.4리터야. 근데 11.2리터잖아. 그럼 너는 0.5몰이구나 인 거야. 근데 그게 몇 g인지 알고 싶대. 그럼 뭐야? 1몰과 비교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 1몰일 때 44g이야. 그러면 0.5몰일 때 몇 g? 바로 환산이 가능하다. 그죠? 자, 거꾸로 0도씨 1기압일 때 수소 기체가 6g쯤 있다. 너는 몇 리터니?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기준과 비교하면 됩니다. 자, g이 나왔어. 야, 너 1몰일 때 얼만데? 를 보는 거예요. 1몰일 때 2g이래. 근데 현재 6g이야. 그럼 얘는 몇 몰이야? 3몰이네. 가 되는 거죠. 그럼 3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니? 1몰당 22.4리터예요. 그러면 얘의 부피는 곱하기 3 하시면 되잖아요. 67.2리터. 맞습니까? 요렇게 환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때 가능한 물리량 측정을 통해서 걔의 개수를 환산하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변환 단위로서의 몰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실험실 환경에서는요. 어떤 개수를 확인하고 싶은데 뭐 저울이 없을 수도 있어. 그지? 내지는 뭐 부피 플라스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얘네들의 개수를 확인하고 싶으면 질량을 재든 공간의 크기를 재든 그걸 통해서 개수를 환산할 수 있다가 돼주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것과 관련된 응용 내용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35번, 36번, 37번을 지금 한번 풀기 시작해주세요.
시간에 이거 시험 봅니다. 주기율표, 다운자이온, 그 다음에 화합물 이름 이대로 줄일 거예요. 뭐 안 바꿔요. 이대로 드릴게요. 찾아갖고 오세요. 자, 35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가나다라는 위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나만 써놨어요. 자, 0도씨 1기압, 가 6.4g의 부피. 자, 여러분들 부피 얘기가 나오면 진짜 주의할 게 있어요. 자, 1몰의 부피가 22.4L로 동일한 거는 언제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0도씨이고 1기압이고 기체라는 조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걔는 성립 안 돼요. 0도씨 맞아? 1기압 맞아? ATM이 기압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기체 맞아? CH4가 기체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네, 이거 도시가스예요. 기체 맞습니다. 자, 그러면 6.4g의 부피가 얼마냐? 항상 뭐 생각해요? 1몰일 때 얼마인데? 를 보는 거예요. 그쵸? 자, 1몰이라면 16g이에요. 그러면 6.4g이면 몇 몰이지? 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으면 비례식이에요. 1몰일 때 16g. 그러면 이게 몇 몰일까? 6.4g일 때. 이렇게 몰그램 썼어요. 가능하죠? 그죠? 그럼 x는 16분의 6.4 몰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계산을 못해. 몇 몰이야? 0.4몰인가 봐. 자, 그러면 0.4몰이구나 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럼 그때 차지하는 공간 크기가 얼마야? 똑같죠? 1몰일 때는 22.4L예요. 그러면 0.4몰일 때는 얼마일까요? 로 가는 겁니다. 그죠? 22.4L는 외우나요? 네. 오늘 외우는 거 두 개 떴어요. 1몰 개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자, 0도씨 1기압 기체 1몰은 22.4L. 그죠? 나머지는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원자량 뭐 이런 거 다 줍니다. 그죠? 그러면 y값은 어떻게 돼요? 22.4 곱하기 0.4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계산값이 얼마 나와요? 8.96리터 이러면 되겠죠. 그지? 자, 이것도요. 0도씨 1기압 얘의 질량. 자, 부피가 나왔어요. 그럼 확인. 0도씨야? 응. 1기압이야? 응. 기체야? 이산화탄소 기체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6.72L 하는 수가야 몇 몰인데 부터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1몰이라면 22.4L인데 6.72L야? 요건 내가 한 방에 떨어질 것 같다. 0.3몰. 맞니? 자, 그럼 질량이 얼마야? 그러면 1몰일 때 44g이거든. 그럼 0.3몰일 때는 얼마니? 라고 하면 Z는 13.2g이요. 이러시면 되는 거죠. 되겠죠? 네, 돼요? 자, 준찬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37페이지 풉니다. 자, T도씨 1기압에서. 자, 요거가 어렵네요. 자, 0도씨 1기압만 다뤘었는데. 아, 진짜. 자, 몇 도씨인지 안 줬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 자, 얘는 무조건
조건이 있나를 찾으세요. 자, 화학에서의 조건은 항상 가로치고 나옵니다. 맨 끝에 뭐라고 했냐면 T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5L이다 라고 줬어요. 이것도 외우나요? 아니요. 우리는 0도씨 1기압은 네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가정해요. 그런데 T도씨면 무슨 온도인지 몰라. 대신에 이 문제 조건에서 T도씨 1기압 상태에서는 기체 1몰이 25L래. 그러면 이걸 100분 활용해야 돼요. 그죠? 왜? 기체는 부피 가지고 물 환산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 왜? 자, 우리 질량이든 뭐든 간에 1몰일 때랑 비교해서 얼만데를 가지고 찾는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이 표를 읽는 방법이에요. x2가 분자량이 이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x2가 1몰이 있다면 2g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2g 나간다는 뜻이 아니야. 1몰이면 그만큼 나가. 인 거야. 자, 근데 질량은 뭐냐? 현재는 xg 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얼마 나가는지 모르네. 그러면 이거 몇 몰인지도 몰라요. 대신에 T도씨 1기압에서 12.5L래. 이거의 뭐야? 반이네. 그럼 현재 몰수가 몇 몰이야? 0.5몰이구나. 이것부터 적는 거야. 그럼 1몰이라면 2g이었거든? 근데 현재 0.5몰이야. 그러면 1g이네. 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자, Y2는요. 1몰이라면 Yg이야. 간단하게 없네. 자, 현재 2.8g이야. 뭐 아는 게 없어. 부피는 2.5L야. 그럼 몇 몰이야? 0.1몰이구나. 그럼 0.1몰일 때 2.8g이란 뜻이잖아. 1몰이면 10배, 28. 천재인데? 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또 봅니다. YX3가 분자량이 없어요. 헐. 질량만 있어요. 부피도 몰라요. 이거 어떡하지? 자, 근데 앞에 정보를 준 게 있잖아요. 봐봐. X가 1몰이라면 이에요. X2가. 그러면 X 하나당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예요. 그죠? 1 합해서 2가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는 Y가 두 개 합해서 28이니까 Y 원자 하나는 얼마란 얘기야? 14란 얘기다. 원자량이. 그죠? 그럼 얘는 얼마지? Y 14짜리 하나. 1짜리 3개. 17이네. 인 거예요. 얘는 1몰이라면 17g 나가는 애란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3.4g이에요. 그럼 몇 몰에 해당하는 거야? 0.2몰이군요. 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0.2몰일 때는 몇 리터예요? 1몰일 때 25야. 그럼 0.2몰일 때는 얼마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럼 몇 리터? 5리터가 돼준다는 얘기예요. 가능하죠? 자, 1단원에서의 기본 문제는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들이 19페이지까지, 자, 57번 문제까지 풀어오시는 거 숙제가 돼요. 자, 풀리는 거 있고 안 풀리는 거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자, 안 풀리는 거를 뭐 보건 답안지를 보고 이해하시려고 노력해 오시는 거 오케이. 자, 근데 어쨌든 틀린 건 틀린 대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체크하고요. 자, 미리 얘기 드릴게요. 자, 시험 본다고 했고요. 자, 여러분들 푸신 거 제가 체킹하는 동안 이것도 드릴 겁니다. 오늘 내용 테스트 할 거예요. 그죠? 그냥 가로놓기 정도예요. 오늘 한 거 뭐 원자가 몇 몰이야, 분자가 몇 몰이야, 이것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복습만 잘 하시면 얘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각 단계를 넘기셔야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진입 가능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